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주차 수업을 할 거고요.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섭 검토와 공정 검토를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볼 건 뭐냐면 나비스웍스를 쓰려 그러면 나비스웍스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레빗을 설치했을 때 그 레빗을 설치한 방법과 똑같이 그 오토데스크에 로그인 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으면 잠시만요. 자, 화면 전환할게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으면 여기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앱이라고 하는 요게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뜨는 건데 이 중에 나비스웍스하고 지금 레빗을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를 해놨고 여기 보면 이제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요거를 제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 요거 다른 것들도 보면 여기 설치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 버튼이 있는데 요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로그인이 지금 돼 있죠. 제가 그 여러분들 그 학생 라이센스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비스웍스 매니지라고 하는 거랑 나비스웍스 이제 360이라고 하는 BIM 360이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가 될 텐데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얘입니다. 나비스웍스 매니지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쓸 거 아니고 요 위에 거 요걸 쓸 거니까 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바탕화면에 설치되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끄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줘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도어에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2021년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2022년 버전이나 2021년 버전이나 사실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뭐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인터페이스도 거의 똑같고 기능들이 뭐 몇 가지가 추가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2년 버전이랑 2021년 버전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없이 그 동영상을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똑같이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략하면서 진도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레빗을 켜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빗 화면을 볼게요. 자, 레빗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건축 모델을 한번 열어볼게요. 샘플입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네. 네, 지금 업그레이드를 다 진행했고 다른 것들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건축 모델을 열었고요. 이렇게 열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얘를 내보내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내보내기 기능을 눌러보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원래는 내보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보내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당황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에서 내보내기 한 파일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바뀐 버전에서는 여기서 내보내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나비스웍스에서 바로 레빗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끄고요. 나비스웍스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니까 열기에서 건축 모델을 열겠습니다. 여기에 레빗 파일이 있죠. 여기 보면은 확장자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레빗 오토데스크 이제 레빗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어디 있죠? 갑자기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여기 레빗 파일 있죠? 이거를 불러오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이 상태에서 이거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불러놓은 거라서 그래요. 얘를 일단 저장을 하나 하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세트 파일로 nwf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세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로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서요. 이제 열기 해서 확장자를 레빗으로 바꾸고요. 구조 모델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내가 미리 해봐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는 이거를 레빗 파일에서 전환한 다음에 불러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파일로 이렇게 불러오기가 됩니다. 불러왔죠? 구조 파일이 불러오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네.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저장 누르겠습니다. 구조 모델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다른 것들도 설비도 불러오겠습니다. 설비 네, 설비도 불러왔고요. 저장하고 다음 환기 됐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다 합칠 거예요. 구조, 건축, 그 다음에 설비 두 개를 다 합칠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 여기에 지금 환기죠. 그래서 배관 설비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배관 설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추가 구조 모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건축 모델 이렇게 하면 다 합쳐졌습니다. 다 합쳐진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통합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제대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병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제대로 됐는지, 다 불러온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선택 트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환기, 그 다음에 배관, 구조, 건축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구조 보니까 제대로 불러오지를 못했네. 그죠? 구조 모델은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간섭 검토를 하거나 할 때 이 파일을 이용을 할 거니까 요거는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통합 모델을.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구조 모델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까지 제대로 불러왔어요.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에 건축, 구조, 배관, 그 다음에 환기 이렇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간섭 검토를 할 때 쓸 거라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핀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핀 요거를 해놓으면은 안 사라지고 계속 나오는 거고 요걸 하면은 작업하는 동안에 옆에 숨겨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보는 거랑 요거를 이제 통합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하잖아, 그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보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숨기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역시나 이렇게 해서 숨기기를 하면 저 뒤에 있는 애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가 이제는 보이죠? 숨기기. 그러면 이렇게 저 뒤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숨길 수 있는데 나중에 숨기기를 끄면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항목 재정에서 색상 변경이나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바꾸면 저 안쪽이 좀 잘 보이게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바꿀 때는 항목 재설정에 모양 재설정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 동영상을 보면은 더 설명을 좀 길게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통합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간섭을 검토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잠시만요. 네. 자, 이제 통합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 통합 모델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간섭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간섭 체크를 하려면 뭐부터 하냐면 여기 홈 탭에 쭉 가면은 여기 클래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게 나옵니다. 요 사이즈는 요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역시나 요거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현재 정의되어 있는 간섭 테스트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뭘 지금 할 수가 없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추가를 하면 여기에 내가 만든 새로운 테스트가 나와요. 여기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 간섭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추가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번에는 구조 환기 간섭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이걸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내보내기 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내보내기가 안 되지만
우리가 다 만들게 되면 내보내게 됩니다. 일단 위에 거 먼저 해볼게요. 자, 건축이랑 구조 간섭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선택 지금 돼 있죠? 그러면 건축 A, 그 다음 B, B에서는 이제 구조 이렇게 선택하면 돼. 건축, 이쪽에서는 구조, 그 다음에 규칙에서는 뭐 여기 있는 거 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동일한 도명층의 항목에서 어떤 것들이 모델링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에서는 구조랑 간섭이니까 구조, 그 다음에 환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규칙에서는 역시 동일한 도명층의 항목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거 먼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밑에 것도 이렇게 해서 선택되어 있는 거를 테스트 실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여기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 트리에 있는 여기 있는 건축이랑 그 다음에 구조 요거 두 개에 있는 애들이 분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여기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랑 환기라고 되어 있는 거랑 간섭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과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간섭이 일어났는지를 부재가 어디고 항목들이 여기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고서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만들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간섭이 이만큼 엄청 많이 일어났네. 그죠? 이렇게 일어난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검토했다, 그 다음에 승인됐다, 확인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어.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 나중에 검토해야 되니까 검토했다 라고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 승인됨 또는 확인됨으로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 여기에 내가 간섭이 일어난 거를 여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토를 하거나 승인했다. 그 다음에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탕에 저장을 해볼게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 동영상 중지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그 간섭 일어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쓰기가 완료가 됐고요. 총 4,300개가 되는 애들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이제 저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 저장된 게 어느 거냐면 이겁니다. 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이미지로 지금 그 간섭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체크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죠?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보내기 하는데 그 작년 동영상을 보면 별로 오래 안 걸렸어요.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추출이 되니까 이 추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부호와 뭐가 이제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특히 뭐 승인되거나 완료된 건 내가 검토한 거는 빼고 이제 그렇지 못한 애들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를 하나 보면 아까 이제 결과에 보면 뭐 이런 애들이 승인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승인자가 누군지 뜨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 기능을 보면은 요 이미지에다가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원 형태를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라서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선으로 잘 안 그려지네.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자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여기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근데 지금은 내보내기를 먼저 했잖아요. 보고서 쓰는 걸. 근데 보고서 쓰기 전에 여기에 검토를 할 때 여기에 뭘 해달라 라고 내가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그려져? 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기를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그 내용이 이미지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되는 거는 그 우리가 과제가 총 2개가 나갑니다. 2개가 나가는데 잠깐만요. 과제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하면 간섭 검토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간섭 검토는 방금 보여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 형태를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간섭 검토를 한 다음에 간섭 검토를 한 애들의 이제 아까처럼 4천 몇백 개가 아마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이미지를 넣을 순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의 이미지만 넣고 아까 보여줬던 요 화면 있죠? 지금 요 화면 스크린샷 요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다, 내가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으세요. 선택에서 건축이랑 구조를 분석을 했다 또는 구조랑 환기를 분석했다 하는 요 화면, 그 다음에 규칙에서 어떤 거를 했다라고 하는 화면, 그 다음에 결과에서 얼만큼 나왔다 요 화면이 떠야 되겠죠. 얼만큼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화면이 나오게끔 해서 결과 보고서에 나왔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첨부해가지고 그럼 몇 장이죠? 한 5-6장 넘게 나오겠죠. 그죠? 그 이미지를 첨부하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나비스웍스를 분석해서 이제 어떠어떠한 결과가 도출됐고 어떠어떠한 점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짤막한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뭐 분량은 제 생각에는 한 2-3장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글 파일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예쁘게 한 다음에 2-3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구조 분석이 아니라 간섭 검토죠. 간섭 검토를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떤 점을 내가 느꼈다 뭐 하는 거를 거기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화면을 아까 지금 안 보여주면서 설명했나? 네, 여기 규칙 요 화면 나오게 하나, 그 다음에 선택 요 화면 나오게 하나, 그 다음에 결과 요 화면 나오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출된 이미지까지 넣어서, 추출된 이미지는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 넣어가지고 결과로 나온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나비스웍스에서 과제가 2개인데 첫 번째 과제는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스웍스 첫 번째 우리가 간섭 검토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치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합 파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간섭 검토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뭐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뭐 지금 요것만 뭐 요런 것들 몇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해봐라 라고 사실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건축이랑 환기도 해보고 건축이랑 그 다음에 그 위생시설 설비랑 그거랑도 해보고 구조랑 위생설비랑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간섭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뭐 아까 여기 내보내기 있다고 했죠. 이거 간섭 체트 내보내기 요 룰셋입니다. 요거를 이제 내보내기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뭐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눌러보고 여기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험이죠. 여러분들 경험 이렇게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기능들이 있는데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 보면서 꼭 해보진 않더라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제 공정검토를 실제로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계략적으로 공정검토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정검토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정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짧게 만드는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